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잔 적이 없었죠. 요즘 들어 잠이 더 얕아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해서인지.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딸아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지은이가 이불을 꽁꽁 싸맨 채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 깊이 잠든 모양이었어요. 잘 자거라, 우리 딸.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고 문을 닫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순간만큼은 제가 엄마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다시피 한 냉장고. 우유 한 팩, 김치, 계란 서너 개. 오늘은 마트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장 잔고를 떠올리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5,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놓고 메모지에 글씨를 적었어요. 지은아, 엄마 오늘도 늦어. 밥 꼭 먹고 다녀.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평소엔 잘하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얼굴 보고 말하기엔 너무 쑥스럽고 그 말을 할 자격이 제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렇게 메모로라도 남기면 지은이가 엄마 마음을 알아줄까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딸아이 방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새벽 6시 첫 버스를 타고 청소 일을 하러 가야 했어요. 오전엔 빌딩 청소, 오후엔 식당 설거지, 저녁엔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에 3곳을 돌아다니며 일했죠. 그래야 겨우 월세를 내고 지은이 학원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잘 먹고 있겠지? 내가 준 돈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있을까? 같은 시각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이미 집을 나선 뒤였기에 알 수 없었죠. 지은이는 식탁 위 메모지를 보고 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이 지은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지은이가 급식을 먹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 구석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그날도 그랬습니다. 야, 너 오늘도 또 혼자 밥 먹으려고? 넌 친구도 없냐? 아빠도 없는 주제에 밥은 왜 먹어? 너희 엄마가 번 돈으로. 제 가방 좀 봐봐. 진짜 촌스럽다. 습색 크레파스 아직도 쓰는 애 처음 봤어.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끝났을 때 아이들은 문을 열어줬지만 이미 급식 시간은 끝난 뒤였습니다. 방과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신발 주머니로 머리를 가리고 근처 분식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못 먹었으니까요. 지은이는 떡볶이, 오뎅, 튀김, 김밥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실컷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려고 가방을 뒤졌을 때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아침에 엄마가 준 5,000원이 들어있던 지갑. 아마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누군가 가방에서 가져간 모양이었죠. 저기 아주머니, 죄송한데 오늘 지갑을 잃어버려서 내일 꼭 가져올게요. 죄송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야,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아주머니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일어나더니 지은이에게 다가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어딘가 따뜻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에, 이거로 계산해라.
남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지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돈 남으면 가지던가 더 먹고 가던가 하고. 지은이는 깜짝 놀라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저 괜찮아요. 내일 당장 갚으러 올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정말 주고 싶어서 그래. 받아.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10,000원을 지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저씨, 정말 죄송해서 그러는데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분식집을 나갔죠. 그날 밤 저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은이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지은이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우리 딸 공부하다 잠들었나 보네.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는 그대로였지만 5,000원은 없었습니다. 잘 먹었겠지? 뭐 먹었을까? 내일 물어봐야겠다. 저는 지은이가 밥을 잘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은아,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더 잘해줄게. 저는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이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낯선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아저씨, 고마워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저는 그 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우리 딸의 삶에 들어온 그 순간을, 그리고 그 남자가 20년 전 제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지은이는 여전히 혼자 집을 지켰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 제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놀이공원 갔다 왔어. 엄마, 오늘 영화 봤어. 진짜 재미있었어. 지은이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친구들이 생긴 건가? 학교 생활이 좋아진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다행이야. 지은이가 이제 학교에 적응한 모양이네. 엄마가 옆에 없어도 잘 지내는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간 게 아니라 낯선 아저씨와 함께 갔다는 것을. 그 아저씨가 지은이에게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지은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좋은 아저씨 한 분을 알게 됐어.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지은이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무슨 아저씨? 그냥 착한 아저씨. 나한테 밥도 사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엄마처럼 바쁘지 않으셔서 나랑 많이 놀아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남자? 우리 딸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은아, 그 아저씨가 누군데? 어디서 만났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표정이 굳어진 걸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 좋은 분이야. 나한테 이상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셔. 그래도 낯선 사람이잖아. 조심해야지. 엄마도 늘 바쁘잖아. 나 혼자 있을 때 그 아저씨가 같이 있어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을 너무 외롭게 만든 건가?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의지하게 된 건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은이가 요즘 밝아진 게 그 아저씨 덕분이라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이게.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숙 학부모님이신가요? 저는 지은이 담임 최수진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지은이 학교 생활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학교 생활이요? 잘 지내는 거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학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네, 시간 되실 때 편하신 시간에 오세요. 근데 꼭 오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을 일찍 마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최수진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 어머니, 지은이가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지은이가 괴롭힘을? 네? 그게 무슨? 선생님은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CCTV 캡처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갇혀 있는 지은이, 복도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은이,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 지은이. 이게 우리 지은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은이가 2학기 내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은이 물건을 숨기고 지갑을 훔치고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두고 저희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왜 이제야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학교 행사나 상담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셔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바빠서 학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우리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한 거구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하지만 지은이가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니, 지은이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 못한 겁니다. 부모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셨어야죠. 선생님의 말은 정확했지만 그만큼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 자격이 있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은이의 가방, 그 옆에 놓인 낡은 아웃색 크레파스, 색이 바랜 체육복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의 의미를 왜 몰랐을까? 저는 지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은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애들이 나를 화장실에 가뒀다.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늘 피곤해 보여서 말 못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오늘 지갑을 또 잃어버렸다. 아니,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 엄마가 준 5,000원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미안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딸일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늘 바쁘고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엄마가 너무 무심했구나. 저는 자고 있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어깨. 언제나 혼자였을 우리 딸. 저는 지은이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제대로 지켜줄게. 지은이는 잠꼬대처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아니야, 지은아. 넌 괜찮지 않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일기를 다시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돈이 없어도 일을 그만둬도 이제는 지은이 곁에 있어야 해. 내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가 학교에 간 뒤 바로 일하던 곳 세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요? 다른 일자리 구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딸아이를 제대로 돌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번 달 급여는 일한 만큼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 곳 모두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월세는? 지은이 학원비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딸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 학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어요. 선생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열어주세요. 우리 딸이 당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면 아이들 사이에서 지은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보다 더 힘들 수가 있나요? 제 딸이 매일 화장실에 갇혀서 밥도 못 먹고 지갑을 도둑 맞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셨어야죠.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재벌가 아들 한준혁. 그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을 때 그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었죠. 돈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고 아이 지워.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럼 혼자 키워. 우리 준혁이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저를 지키지 못했어요. 부모의 압력에 굴복해서 저를 떠났죠. 그때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 지은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야, 지은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만나는 그 아저씨, 혹시 준혁은 아니겠지?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가 우리를 찾을 리 없었으니까요. 제 시도 제 계속편. 집근할 밤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선생님한테 들었어. 네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거.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엄마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힘들까 봐.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지은아, 엄마는 네가 힘든 게 제일 힘들어.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너의 엄마인데. 지은이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좋은 아저씨를 만났어. 그 아저씨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엄마처럼.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저씨 누구니? 모르겠어. 그냥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아빠처럼 대해줘. 아빠처럼.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짜 그 사람인 건 아니겠지?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은 많았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월세 납부일은 코앞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지은이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지은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지은이는 어색해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엄마, 일은 안 해? 응, 당분간 쉬기로 했어. 지은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엄마, 돈은 어떻게?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얼마 없었고 다음 달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바닥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지은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밥도 잘 먹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엄마, 오늘 급식 맛있었어. 엄마, 오늘은 아무도 나한테 나쁜 말 안 했어.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학부모들과 면담을 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난했어요. 미혼모 주제에 무슨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애가 아빠도 없이 자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죠. 학교폭력위원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CCTV 영상, 지은이의 일기, 병원 진단서까지. 지은이가 받은 심리적 충격으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고 물건을 도둑 맞았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원회는 결국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학부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 인생 망쳤어요. 만족하세요? 제 딸의 6개월은 어떡하고요? 아빠도 없는 애가 뭘 바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학교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은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 그때 준혁이 저를 지켜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가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지은아, 왜 밖에 있어? 춥잖아. 엄마 기다렸어. 오늘 학폭이었잖아. 어떻게 됐어? 잘 됐어. 그 애들 이제 너 괴롭히지 못해. 엄마, 고마워.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만난다는 그 아저씨 어떤 분이야?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착한 분이야. 나한테 밥도 사주시고 놀이공원도 데려가 주시고 엄마 같은 분이야.
엄마 같다니. 응,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엄마 나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그 아저씨 직업이 뭐래? 경찰이래. 멋있지? 경찰.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준혁, 20년 전 그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내 딸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준혁이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손이 미끄러웠어. 저는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우연이 아니야. 분명 준혁이 지은이가 자기 딸인 걸 알고 접근한 거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지은이한테서 떨어지라고 해야 할까요? 밤늦게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준혁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찍은 사진, 그가 써준 편지, 두 사람이 함께 갔던 놀이공원 티켓. 사진 속 준혁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감싸며 행복해하던 그의 모습도 보였죠. 미수가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다. 나 정말 좋은 아빠 될 자신 있어.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부모의 압력에 굴복해서 저를 떠났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20년이나 지나서. 지은이가 이렇게 자란 후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 아저씨한테 엄마가 누군지 말한 적 있어? 응, 말했지. 엄마 이름도 알려드렸어. 왜? 그 아저씨가 뭐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 준혁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은이 엄마라는 걸. 그런데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고 지은이한테만 접근했던 거죠. 왜? 무슨 속셈이지? 지은이를 이용해서 나한테 다가오려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준혁도 저처럼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준혁을 만나야겠다고. 지은아, 다음에 그 아저씨 만나면 엄마도 같이 가도 될까? 엄마가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엄마도 아저씨 만나고 싶어? 좋아. 아저씨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한준혁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우리를 버렸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 20년 전의 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가족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며칠 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저씨 만나기로 했어. 학원 끝나고 데리러 오신대. 엄마도 같이 가자. 알았어.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섰습니다. 20년 전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죠.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엄마, 예뻐.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멀리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한준혁.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 경찰 제복을 입고 학원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엄마, 저기 아저씨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이끌려 준혁 쪽으로 다가갔죠. 준혁도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저씨,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미숙 씨,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한준혁 씨,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 우리 딸 어떻게 알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도와준 건데 만나다 보니까 혹시 싶어서. 혹시 싶어서?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달 전쯤. 지은이가 엄마 이름을 말했을 때. 그럼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이가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 지은아, 엄마랑 아저씨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저기서 기다려 줄래? 응? 지은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저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만이네요, 한준혁 씨. 미안해, 미수가. 정말 미안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너를 떠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실수? 실수라고요? 저한테는 인생 전부였는데 당신한테는 그냥 실수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너무 후회했어. 몇 달 뒤에 다시 찾아갔는데 너는 이미 이사간 뒤였어. 나는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그리고 혼자 살았어. 결혼도 안 했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저는 혼자 지은이를 키웠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하루에 3군데 일을 하며 살았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오나요? 제가 던진 그 질문에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높은 벽처럼 서 있었어요. 미수가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은이 보면서 알았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 너랑 그리고 나랑.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시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은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 지은이가 외롭고 힘들었던 건 당신 때문이에요. 아빠가 없어서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받아서 그랬어요. 제 말에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는 당신이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매일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엔 낯선 사람이 우리 딸한테 접근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밝아지는 걸 보면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미수가, 근데 그게 당신이었다니. 20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착한 아저씨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제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집안이. 그럼 저는요? 저는 집안도 없었어요. 제 부모님도 저를 버렸어요. 미혼모가 됐다고. 세상이 다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저는 지은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무슨 일이야? 왜 둘 다 울어? 저는 눈물을 닦고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아. 엄마랑 아저씨 아는 사이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바라봤죠. 준혁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은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엄마가 옛날에 알던 분이야. 정말?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사귀었던 사람이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지은이는 저와 준혁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내 아빠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은아, 이분이 내 아빠야. 지은이는 멍하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떨리는 눈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죠. 내가 네 아빠야, 지은아.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준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준혁은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카페에 앉아 준혁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수가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하지만 그때 부모님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나는 겁이 났어. 21살짜리 애송이가 집안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몇 달 뒤에 용기를 내서 다시 찾아갔어. 부모님한테도 대들고 집을 나왔어. 그런데 너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 준혁은 지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그때 너한테 주려고 썼던 편지야.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저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나는 너무 비겁한 놈이야. 하지만 우리 아이는 꼭 지켜줘. 내가 못한 걸 대신해서 나는 평생 너를 찾을 거야. 꼭 찾아서 용서를 빌 거야. 사랑해, 준혁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걸 왜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곳을 몰랐어. 너를 찾지 못했으니까. 20년 동안 정말 저를 찾았어요? 응, 경찰이 된 것도 그 때문이야. 사람을 찾는 일을 하면 언젠가 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수가 나는 결혼도 안 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게 저랑 무제시도제 계속 편집 쓴 상관이에요. 그렇게 저를 생각했으면 더 열심히 찾았어야죠. 20년이나 걸릴 일이었나요? 제 말에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정말 무능한 놈이야.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엄마가 바빠서 못해준 것들을 다 해줬어.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빠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아빠가 나타나줘서 너무 좋았어. 지은이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 나는 알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이제라도 나타나줘서 고마워. 준혁은 지은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니야, 아빠.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잖아.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의 상처를 뛰어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준혁 씨,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수가.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너와 지은이한테. 속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주세요. 지은이한테. 약속할게. 우리는 그렇게 카페에 앉아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준혁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지은이를 키웠는지, 지은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준혁은 지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이 뭐야? 내가 당장. 이미 다 해결됐어요. 학폭위 열어서 전학 조치 받았어요. 미수가 너 혼자 그 일을 다 해결했어. 네, 제가 엄마니까요. 준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됐는데 미안해. 이제라도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준혁은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앞으로 매일 연락할게. 그리고 주말마다 만나자.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정말 좋아.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드디어 아빠가 생겼어. 그래, 우리 지은이. 엄마, 아빠랑 다시 사귀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엄마랑 아빠는 복잡한 사이거든. 하지만 아빠가 엄마를 아직도 사랑한대. 나도 느꼈어. 아빠가 엄마 보는 눈빛이 달랐어.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준혁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요? 저도 아직 준혁을 사랑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짊어졌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준혁과의 만남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준혁이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놀이공원에도 가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가끔은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지은이는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아빠가 생긴 것이 그렇게 기쁜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준혁에게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아빠, 오늘 친구가 생겼어. 아빠, 내일 우리 학교 운동회인데 올 수 있어. 준혁은 가능한 모든 순간에 지은이 곁에 있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운동회에도 왔고 학부모 상담에도 참석했고 지은이가 아플 때는 병원에도 함께 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해왔던 일들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왜 진작 옆에 없었냐는 원망도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잠든 후 준혁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수가 너 요즘 힘들어 보여.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뒀잖아요. 돈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생활비며 지은이 학원비며 다 내가 댈게. 싫어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나는 지은이 아빠야. 당연히 책임져야지. 20년 동안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은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수가 왜 이렇게 날 밀어내? 밀어내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이제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기대도 되고 의지해도 된다는 걸.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지하는 게 무서워요. 또 떠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준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안 떠나. 절대로. 이번엔 다르겠어. 어떻게 믿어요?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20년 전에는 애송이였어. 지금은 달라. 나는 이제 너와 지은이를 지킬 힘이 있어. 저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미수가, 그만 가봐요. 늦었어요.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더니 말했어요. 미수가, 나는 포기 안 해. 너와 지은이는 내 가족이니까.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준혁을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붙잡고 싶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외로웠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죠.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수가, 왜 왔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은이는? 학교 갔어요. 그래, 사진으로만 봤는데 크게 잘 컸구나. 사진으로 봤다고요? 너희 집 근처에서 가끔 몰래 봤어.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왔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었어. 어머니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야.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거야. 네가 지은이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잘 키웠어요.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네가 미혼모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너를 냉대했지. 엄마가 정말 나쁜 엄마야.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야. 그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네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 손녀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당연하죠.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요. 체면만 생각하고 정작 가족은 돌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미수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지은이만큼은 보게 해줘. 외손녀라도 보고 싶구나. 저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일어나세요. 미수가, 일어나라니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은이 학교 끝나면 데려올게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고맙구나. 그날 오후 지은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아직 거실에 계셨습니다. 지은아, 이분은? 할머니,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아? 엄마 사진첩에서 봤어. 할머니 맞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할머니란다. 지은이는 주저없이 없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은아. 할머니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이제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할머니를 받아들였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지은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한준혁이 너희를 찾았다고 들었어. 어떻게 아세요?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그 사람 지은이 아빠 맞니? 네. 다시 만날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 사람과 함께든 혼자든.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엄마. 20년 전에 엄마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그랬다면 너와 지은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미안하다고 하네요. 준혁도, 엄마도. 그렇다면 저는요? 저는 누구한테 미안해야 할까요? 지은이한테일까요?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밤늦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자고 있었어. 아니요. 왜요? 너한테 줄 게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요? 밤인데. 응, 중요한 거야. 꼭 오늘 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잠든 지은이를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데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요? 준혁은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제가 준혁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준혁이 저에게 쓴 답장들도 함께. 이게 어떻게? 네가 보낸 편지들은 부모님이 다 가로채셨어. 나한테 주지 않으셨지. 그리고 내가 쓴 답장들도 다 돌려보내셨고. 그럼 당신은? 나는 네가 편지를 보낸 줄 몰랐어. 그리고 너는 내가 답장을 보낸 줄 몰랐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나 너무 무서워.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부모님도 날 버렸어.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 제발 답장 좀 해줘. 네가 보고 싶어. 제가 2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준혁의 답장이 있었어요. 미수가 미안해. 나 지금 너를 찾고 있어. 부모님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줘. 꼭 찾을게. 우리 아이 꼭 지켜줘. 사랑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들을 받았다면 모든 게 달랐겠지. 우리는 함께 지은이를 키울 수 있었을 거야. 20년을 이렇게 허비한 거예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혁도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미수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준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나랑 결혼해줘. 우리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지은이한테도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게 최선일 것 같아.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알았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우리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처럼 함께. 다음 날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숙 씨죠? 저는 한준혁의 어머니 이영희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저에게 돈봉투를 던지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 없는데요. 제발 부탁입니다. 1시간만. 저는 한숨을 쉬고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이영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입니다, 정미숙 씨.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준혁이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역시나였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당신이 우리 준혁이한테 맞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요? 지금은 당신이 미혼모라는 사실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여자를 드릴 수 없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미혼모가 된 건 당신 아들 때문인데요. 그건 준혁이 잘못도 있죠. 하지만 당신도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은 건 당신 선택 아닙니까? 제 선택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당신 아들은 저를 버렸고 제 부모님도 저를 버렸고 세상이 다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아이를 지켰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삶이고 우리 준혁이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영희 여사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억입니다. 이 돈 받고 준혁이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그 아이 지은이었나요? 그 아이 양육비로 쓰세요. 저는 수표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10억이요? 20년 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비웃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웃긴 거예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저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얼마면 되겠어요? 돈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 아들을 사랑했어요. 20년 전에도 어쩌면 지금도. 하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고 20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 20년을 당신이 돌려줄 수 있어요? 이영희 여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준혁이를 놔주세요. 싫어요. 제시도제 계속 편집제가 왜 놔줘야 해요? 준혁 씨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매달린 게 아니에요. 준혁이가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죠? 어떻게 아세요? 그 아이가 말했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영희 여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미숙 씨, 당신도 알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준혁이가 당신과 결혼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재산도, 지위도, 모든 걸. 그건 준혁 씨가 선택할 문제예요. 하지만 당신 딸은요, 지은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벌가의 숨겨진 딸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혼모의 딸, 혼외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한테 그런 고통을 또 안겨주고 싶으세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아요? 이번엔 더 심할 겁니다. 재벌가의 스캔들이 되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억이 적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20억이든 30억이든. 그 돈으로 지은이를 외국으로 보내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사세요. 그게 당신들한테도 더 나을 겁니다. 이영희 여사는 일어서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그 아이가 이번엔 재벌가의 숨겨진 딸이라는 이유로 또 고통받는 모습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어디 갔다 와? 안색이 안 좋은데. 당신 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당신한테서 떨어지래요. 10억 준대요. 그게 무슨. 준혁 씨? 저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지은이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재벌가의 혼외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야 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해요? 20년 전에도 해결 못 했잖아요. 제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수가 제발 나를 또 떠나지 마.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한테는 아빠로 남아주세요. 하지만 저랑은 이제 끝이에요. 안 돼. 나는 널 놓을 수 없어. 놓아야죠.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준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수가 나 기다릴게. 네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지은이를 위한 선택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도망치는 걸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 달려갔을 때 지은이는 보건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아, 저는 달려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가 때린 거야?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아이들이 다시 지은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영희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녀가 한 짓이었을 거예요. 지은아, 괜찮아? 엄마, 애들이 나한테 그랬어. 아빠가 재벌이면서 왜 우리를 버렸냐고. 나는 사생아냐고. 엄마가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소문을 퍼뜨린 거죠? 뭐? 무슨 소문? 지은이가 재벌가의 사생아라는 소문이요. 학교에서 지은이가 다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당장.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지은이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미수가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미수가 소문 들었어. 지은이 괜찮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잘못한 거야? 준혁을 다시 만난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니야, 미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지은이는 뭘 잘못했어요?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요? 세상이 잘못된 거야. 엄마도 잘못했고, 준혁이 부모도 잘못했고.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20년 전에 널 지켜줬어야 했어. 그랬다면 넌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널 도와줄게. 지은이도 도와줄게. 우리 셋이서 살자. 남자 따위 필요 없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수가 문 좀 열어줘. 제발.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다 해결했어. 어머니랑도 이야기했고 회사 일도 정리했어.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필요 없어요. 문 좀 열어줘. 직접 얘기하자.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미수가 준혁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널 포기 못해. 지은이도 포기 못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아니에요. 당신은 20년 전에 우리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미수가 제발.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떠났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안 만나는 거야? 응. 미안해, 지은아. 왜? 나는 아빠 좋은데. 지은아, 아빠와 함께 있으면 네가 더 힘들어져. 학교에서 또 괴롭힘 당하잖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엄마 잘못 아니야.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랑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은이를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제가 다시 겁먹은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혁은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수가, 오늘 날씨 좋다. 지은이는 괜찮니? 미수가, 지은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보고 싶다고. 미수가, 나는 기다릴게. 네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학교에 안 왔습니다. 혹시 아프신가요? 네, 지은이가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은이를 찾아 나섰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자주 가는 곳들을 다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지은이 지금 나랑 같이 있어. 뭐라고? 지은이가? 응, 아침에 나한테 연락 왔어. 만나고 싶다고. 지금 같이 있어. 어디 있어요? 당장 데려다 줘요. 미수가, 잠깐만. 지은이가 할 말이 있대.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엄마. 근데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뭐라고?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한테 계속 나쁜 말 해. 재벌가에 사생활해. 엄마가 아빠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다고 해. 지은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나는 사생아 맞아? 엄마가 아빠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지은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아빠랑 헤어진 거야?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 때문이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아니야.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네가 있어서 엄마가 살았어. 그럼 아빠랑 다시 만나. 제발. 나는 엄마랑 아빠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수가, 지금 만나자. 우리 셋이서 제대로 얘기하자.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자주 가던 공원.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서둘러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벤치에 앉아 있는 준혁과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엄마.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앉아. 우리 얘기하자.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나는 회사를 그만뒀어. 뭐라고요? 부모님한테도 말했어. 나는 미숙이랑 지은이를 선택하겠다고. 재산도 지위도 다 필요 없다고. 당신 미쳤어요? 아니야.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20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겠는데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준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나는 너와 지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지은이는요? 지은이가 다시 괴롭힘 당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학교를 옮기자. 아니면 외국으로 가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게 말처럼 쉬워요? 쉽지 않아. 알아.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미혼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이제는 알아?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지켜주고 싶어.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도 할 말 있어.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낡은 수어색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 응, 네가 학교 다닐 때 쓰던 크레파스잖아. 애들이 나한테 이거 가지고 놀렸어. 36색도 없냐고.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부끄러웠어. 다른 애들처럼 36색 크레파스 갖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았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지은아, 엄마, 나는 삼시적색 크레파스 없어도 괜찮아. 비싼 옷 없어도 괜찮아. 재벌가의 딸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엄마가 웃으면 나도 기뻐. 그런데 요즘 엄마는 매일 울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부족한 엄마였지. 아니야,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리고 이제 아빠도 생겼어.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저는 지은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준혁도 우리를 안아줬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미수가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또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하지만 나는 이번엔 다르겠어.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믿어요?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 하지만 포기는 안 할 거야. 나는 너와 지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혁 씨. 응. 만약에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첫째, 당신 부모님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약속할게. 둘째, 지은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지은이가 행복해야 해요. 당연하지. 셋째,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저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저는 지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천천히,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거야. 그날 준혁은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새로 산 36색 크레파스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이걸로 그림 그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려. 지은이는 크레파스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우리의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니는 매일 식당에 나오셔서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손님들에게 음식도 나르셨어요. 미수가 오늘 손님 많네. 좋은 일이구나. 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걸.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준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보안 회사를 차렸는데 뜻밖에도 잘 되고 있었어요. 미수가 오늘 계약 하나 따냈어. 퇴근 후 식당에 들르는 준혁은 항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식당도 잘 되고 있네. 손님 많아. 네, 다행이죠.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기다려줬어요. 매일 식당에 들러 설거지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지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엄마, 아빠, 오늘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
지은이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 대단한데? 준혁이 지은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화가가 될 거야. 그래, 우리 지은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은이는 전학을 갔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들도 좋아해서 이제는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엄마. 지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준혁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 청혼하는 건 아니야. 아직 네가 준비 안 됐다는 거 알아.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약속 반지야. 언젠가 네가 준비됐을 때 이 반지를 끼자.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게. 저는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지도제 계속 편집니다. 준혁 씨, 저는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뭐가? 당신이 떠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준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안 가. 매일 증명할게. 평생. 평생은 너무 길어요. 그럼 오늘만, 오늘 하루만 약속할게.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 똑같이 약속할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응, 나는 너한테는 바보야.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결혼할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어. 나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면 좋겠어.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 지은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지은이는 책상에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 엄마. 그림에는 4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예쁘지?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응, 예뻐. 정말 예뻐. 엄마,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이제 많이 웃고. 그래, 엄마도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영희 여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미숙 씨, 어떤 음식 드릴까요? 음식은 됐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이영희 여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당신과 지은이를 괴롭혔던 것 정말 미안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준혁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재산도 다 포기했어요. 당신들을 선택한 거죠. 이영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과 지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그걸 깨달으셨어요? 늦었죠.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 때문에 20년을 고생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영희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당신과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에게 할머니가 또 한 분 생기는 거니까요. 이영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그냥 지켜볼게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영희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영애 여사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가끔 식당에 들러 지은이를 보러 왔고 지은이에게 할머니로서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용돈 줄까?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용돈 많이 받아요. 그래도 받아. 할머니 마음이야.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어느 봄날 준혁이 제게 물었습니다. 미수가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반지도 안 꼈잖아요. 그럼 이제 끼자. 네가 준비됐다면. 저는 준혁이 1년 전에 준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반지는 지금 제 서랍 깊숙이 잘 보관되어 있었죠.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1년 동안 옆에 있어줬으니까. 이제는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아서.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미수가. 고마워할 것이 없어요. 당신이 증명했으니까요. 당신이 변했다는 걸.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죠. 어머니, 이영희 여사와 준혁의 아버지, 그리고 지은이. 지은이가 제 드레스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 고마워, 우리 지은이.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응, 진짜 가족이야. 나 너무 행복해, 엄마. 저도 행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준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저는 그 말을 되뇌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시작.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그날 밤 새 집으로 이사한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 저, 지은이, 그리고 가끔 놀러 오시는 두 분의 할머니. 지은이가 36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뭐 그리는 거야, 지은아? 우리 가족이야. 봐, 여기 엄마, 여기 아빠, 여기 나, 여기 할머니들. 그림 속 5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지은아. 응,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엄마도 그렇지? 저는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결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으로 이어진 가족.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가족.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괜찮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니까요.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지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